박형아는 뜨개쟁입니다. 오늘은 보그과정 선생님하고 회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보그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을 좀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보그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그과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선생님 소개하고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뜨개쟁이 아카데미에서 보그과정 대바늘 뜨기 입문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바늘 뜨기는 지도원 과정까지 마쳤고 지금 코바늘 뜨기는 강사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뜨개쟁이 아카데미 보그 수업은 대바늘 뜨기 입문과 한 종류로 진행되고 있고요.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목요일 11시에 남은 수업은 2석이 남아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다른 요일이나 시간에 수업이 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그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보그과정이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그 과정은 일본 수해보급협회에서 만든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뜨개 수업이고 한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수료증 또는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그과정이 이제 이 이제 수료증하고 강사한테 자격증이 나오는데 자격증은 어느 과정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자격증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위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이 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바늘 뜨기 제가 지금 하는 경우에 입문과 있고 그 다음에 강사과 그 다음이 지도원과 이런 순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입문을 다 배운 경우에는 수료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입문을 다 배운 수료증이 있어야 강사과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강사과를 다 이수하면 입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의 발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사과 자격증을까지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입문반을 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하위 밑에 부분이니까 네, 그럼 강사과 과정까지는 진행을 해야지만 어쨌든 수업이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그러면은 그 다음 윗단계 어디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바늘 뜨기와 코바늘 뜨기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각각 입문과, 강사과, 그리고 지도원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대바늘과 코바늘 모두 지도원까지 다 이수를 해야 그 다음에 준사범이라는 단계는 대바늘과 코바늘이 통합되어서 한꺼번에 하게 되고요. 준사범을 이수한 뒤에 사범의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매일 하나라는 뜨개 공방을 하고 있는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소정 씨는 코바늘 방과 후 수업 지도사 과정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보고 과정 대반의 입문반을 듣고 계신데, 이 수업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뜨개 공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독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가까운데 아카데미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저도 수업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싶었고, 또한 제 실력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방과후 코바늘 과정을 신청을 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그 대반을 듣게 된 계기는 보그는 기초가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바늘은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올라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이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나면 강사로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지금 코바늘 방과후 수업, 지도사 과정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보구 과정 대반의 입문반 수업을 듣고 계신데, 이 수업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코바늘을 듣기 시작을 한 이유가 저도 독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코바늘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바늘도 그와 똑같이 코바늘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바늘은 전혀 되질 않아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 우선은 코바늘은 제가 좀 빡빡하게 뜨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그게 조금 좀 나아지거나 좀 좋아지거나 스킬이 생기거나 그런 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보구 과정은 지금 입문반 수업을 듣고 계신데 대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떠셨는지. 대바늘은 저도 똑같이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우선 손을 어떻게 떠야 된다든지 그런 무늬는 어떻게 내야 된다든지 도안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앞으로의 이 수업 진행이 이제 보고 과정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지. 대바늘은 사실 처음 시작을 한 게 취미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나중에는 지금 저희 선생님처럼 강사가 되고 싶은 것도 꿈으로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콩 되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맞아요.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 와서 사실은 찌개 공방을 찾아서 제가 가고 싶었어요. 제가 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근처에 있기를 바랬는데 없더라고요. 가까운데 생각보다. 그래서 좀 뜨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열었던 것 같아요. 실도 더 많이 다양하게 드리고 싶고 그 뜨개 하는 분들을 공방이 있으면 중심이 돼서 뜨개 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여기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물건을 팔고 싶고 수업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 뜨개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저도 있었을 집 때, 주변에 그런 거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그 친구들의 모인 공간 이런 느낌으로 느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열 때?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내가 수업은 하지 말고 내 완제품 위주로 판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업보다 수업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저 가방을 뭘로 떴는지, 어떻게 떴는지, 어떤 실을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떠져 있는 거를 네, 어떻게 뜨는지. 그게 그리고 특히 또 요새 유행이 있었잖아요. 클래스 유행도 있고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완제품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맞아. 제가 가방이 뭐 10개 있으면 10개 정도면 많지? 이랬었는데 가게에 와서 10개를 걸면 너무 적은 그런 느낌이 수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패키지 판매도 하시고 실도 더 이렇게 하시고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단지 제가 필요한 거에서
다른 분들이 필요한 게 생각보다 더 많다를 좀 알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면서. 저도 공방을 생각을 안 해본 걸 아니니까 취미로 하기는 하지만 근데 감이 아예 안 왔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저도 그냥 나중에 하면 좋겠다 였다가 좀 더 빨리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건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많아서 초반엔 정말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뭐 이걸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서 할 때가 마음 편했던 것 같아. 집에서 그냥 내 취미로 하고 친구들한테 좀 떠주고 뭐 간간히 부탁이 들어오면 할 때가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공방은 어쨌든 월세가 나가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현실이네요. 네. 현실이에요. 맞아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주변에 가끔 물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코바뜨기를 하니까 저도 잘 하는데 공방 열면 어떨까요? 선생님 뭐 저 같이 할까요? 소정 씨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건 온라인에서 먼저 해보시고 공방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뭐 이렇게 뭐 주문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뭐 뜨개도 해보시고 내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걸 그리고 주문 받는다고 해도 표준적으로 떠야 되잖아요. 취미로 뜰 때는 크기가 뭐 상관없어 크거나 작아도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익히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행착오 기간을 하면서 겪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되게 저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몰라 항상 뭐 이렇게 스토어팜이라던가 뭐 아이디어스라던가 이런 거를 가능하면 해보시는 게 좋다. 무작정 열면 월세가 너무 나갑니다. 제가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보그 대바늘 입문을 듣고 있는데 네. 사실 공방에서 보그 수업을 하고 싶은 것도 제 이제 앞으로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업까지 들어야 제가 입문 수업을 하면서 또 이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선생님 생각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리고 보그는 숙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할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제가 지금 소정 씨가 배우는 입문반은 입문을 수료하고 그 다음 과정 강사과까지 이수를 해야 그 다음 단계 아래 단계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공방에서 보그 수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수업이 입문인데 그러려면 소정 씨는 지금 듣는 입문 수업을 마치고 강사 수업을 6개월을 듣고 이수를 한 다음에 그 강사 자격이 되면 그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보그가 코바늘 과정도 있잖아요. 네. 대바늘 강사과를 듣고 수료를 하고 자격을 받으면 대바늘 입문은 수업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대바늘 입문 되고 코바늘도 마찬가지로 아. 입문 듣고 강사까지 마치면 코바늘 입문을 수업할 각각 수 있죠. 그것은 각각 들어도 네. 입문 수업은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간단하게 알아봤을 때 지도원부터 이제 같이 들어야 네.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앞에 수업을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뭐 그럼 이런 거. 지도원까지 하시면 이제는 그 밑에 단계인 강사 수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네. 지도원이 더 높은. 네. 네. 그러니까 입문 입문, 강사, 지도원 그리고 그게 각각 대바늘과 코바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도원까지는 각각 각각 따로 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준사범 단계에서는 대바늘 지도원까지 듣고 코바늘 지도원까지 다 완료된 상태여야지 준사범은 통합이거든요. 함께 들을 수 네, 그래서 함께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 준사범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만큼 좀 저는 괜찮은 선생님 그러면 저는 공방을 하고 있는 거는 공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 강사를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저도 지금 공방을 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뜨개쟁이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소속돼서 강의만 하고 있는데 공방을 먼저 여는 게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공방도 있고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그 사업자를 내서
개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빌려서 원데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번잡스럽다고 하면 공간만 대여해서 맞아요. 좀 그렇게 처음에 그 네. 방탕하는 그렇게도 할수 있는 뜨개쟁이 거야. 거기 클래스에서도 공간 대여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주변에 수업하시는 분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카페는 어쨌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미쳐서 그쵸, 불편할 그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 대여하는 곳에서 그래서 공간 대여하는 곳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네. 종로나 강남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도 네, 맞아요. 강사 구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관심 있게 보시면 저 보그 기회는 있을 것 들었던 게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그는 보그를 들어야만 보그 강사 수업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뜨개를 하면서 보그가 듣고 싶었는데 이걸 수료하신 분만 들을 수 있구나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전문적인 수업을 듣는 느낌도 있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거 커리큘럼 네, 보면 맞아요. 나중에는 강사 이렇게 딱 네. 되어 있으니까 강사가 나도 네, 나중에 이익적으로도 음. 취미지만 이게 동시에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그쵸. 되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니까. 저는 네. 강사를 하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어디에 가가지고 막 내가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저도 막 해서, 그랬었는데 사실 최근에 네. 느낀 게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원데이로 컵받침 뜨는 건 사실 꼭 저는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지만 카페에서 2시간 같이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네. 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정 씨는 여기 공방에서 주로 어떤 수업을 하세요? 지금 네. 하고 있는 수업은요, 완전 기초반이랑 그 다음에 기초를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모티브 뜨는 수업, 그리고 간단한 소품 뜨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 기초 수업을 다들 컵받침 수업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티브 수업을 시작을 해봤는데 컵받침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본 기법을 익혀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수월할 뿐더러 그리고 처음에 바로 시작했을 때 이게 익숙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많이들 하시고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저는 기초 수업을 할 때 뭐 간단한 건 아주 기초적인 실 꺼내는 것부터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걸 보신 분들이 그런 걸 정말 맞아요. 좋아하세요. 실 꺼내는 거 몰랐다. 맞아요. 바늘 쥐는 법, 그 다음에 코 보는 법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해봐서 저는 뭐 모자 떠봤어요 이런 분들이 오셔도 좋긴 한데 다만 그런 분들은 잘 뜨세요. 근데 이제 완전 기초적인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지? 사슬뜨기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샘플을 이걸 해놔서 사슬뜨기 했을 때의 모양, 뭐 짧은뜨기로 단을 올라갔을 때의 모양 이런 걸 이제 수업해드리는 기초 수업을 하고 나는 그리고 용어를 잘 모르세요. 유튜브에서 하시면 그냥 설명하실 때 뭐 V로 여기 넣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하실 줄 아는 분들도 기초 수업을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원형 올라가는 거를 확실히 알고 싶다. 그래서 기초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티브 수업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네모인데 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가랜더 만드셔도 되고 담요도 되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방도 되고 이걸 가르쳐드리고 그 외에 이제 저는 모티브는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되게 공방을 하면 다양한 니즈를 듣게 되거든요. 네, 컵받침을 가장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집에서 컵받침 안 써요. 저도.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 미니 에어팟 주머니로 쓰셔도 되고 동전 주머니로 쓰거든요. 저는 이걸 하면 이제 원형으로 올라가는 법도 배우고 가로로 단을 올라가는 법도 아실 수 있어서 요 수업이랑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뜨실 줄 아는 분들은 만약에 도안이나 원하는 뭐 개구리 가방을 뜨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랑 상의해가지고 뜨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자율뜨기가 되나요? 네, 그렇죠. 그건 취미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함께 상의를 해보고 뭐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이랑 같이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어린이 수업은 못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한 타임에
몇 시간 수업으로 저는 3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익숙지 않은 것도 있고 오시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제가 1대1 수업을 하니까 긴장을 많이 저 하셔서 그랬어요. 첫 네, 수업 받을 때. 막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래서 시간을 2시간 반이라고 적었다가 그냥 아예 3시간이라고 적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잠깐 쉬면서 이제 뭐 간식도 드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서 3시간 정도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리고 저는 실도 이제 와서 고르시거든요. 정해진 게 아니라 고르시는 시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시간 정도 걸려요.